사무는 이게 중앙정부의 통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단체임 사무는 일단 위임되고 나면 거의 자치사무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기관임 사무 이거는 자치로 볼 수 없다. 근데 요거는 자치로 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816쪽입니다. 816쪽 중요해요. 이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이따가 제가 따로 또 못 보니까 지금 이제 보고 끝날 거예요. 자, 815쪽부터 보시면 2번 지방자치단체 사무 B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유사무하고 지방에서 자치단체의 그 고유한 이 고유사무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무예요. 그게 바로 고단기라고 해요. 공단기, 보단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무의 종류에는 고단기가 있어요. 공단기, 고유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자, 이거는 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관임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음 쪽에 816에 로마 3번, 4번이 있고, 817쪽에는 포인트에 두 개를 비교도 해놨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관이라고 할 때 기관이라는 말 뜻이 집행기관을 말해요. 요 기관은 집행기관, 그러니까 단체장이죠.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집행기관, 단체장한테만 위임된 사무를 말해요. 그런데 요 단체라는 거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단체장이고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겠죠. 여기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국가하고 이 관계가 국가하고만 관련된 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결정을 하고 자치단체한테는 집행만 위임한 사무예요. 이게 집행기관이니까 단체장이 집행기관이고 의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만 위임한 사무예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장한테만 위임을 한 거죠. 단체장한테만. 그러니까 결정은 지방이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과는 관계가 없는 사무예요. 이해관계가 국가하고만 관련된 사무예요. 국가하고만. 근데 이거는 지방도 관련되고 국가도 관련돼요. 자,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통째로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의회가 의결해서 단체장이 집행을 해라. 그리고 감시도 의회가 해라. 일단 위임하고 나면 국가는 좀 손을 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만 위임한 게 아니라 의결까지도 위임을 한 사람.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는 사람. 자, 그 예를 들면 817쪽이에요. 우측에 로마 5번에 갈색 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사무의 현황에서 단체임 사무를 보시면은 보건소 사무, 의료보호, 재해구호 이런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니면 폭염 때문에 무슨 피해를 본 지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돼요. 그런 경우는 국가도 일부 보조금을 주고 지방도 자기 돈 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단체임 사무고요. 기관임 사무는 보세요. 지방과는 다 관계없는 사무예요. 국회의원 선거, 의약사 면허 내주는 거 보건복지부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도량형, 저울, 눈금 이런 거죠. 산자부 소관이에요.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여권 발급, 외교부 사무. 그러니까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외교부는 지방에 일선기관이 없어요. 뭐 외교사무소, 뭐 외교청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한테 다 위임을 해서 여러분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시면 뭐 여권계 이렇게 해서 여권 발급이 대신 해주잖아요. 이거는 지방이 해야 될 사무가 아니에요. 성격상. 여권 같은 게 대표적인 사무고 재해구호 같은 거가 대표적인 단체임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전액 비용 부담을 전액을 된 돈을 다 대줘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위탁금이라고 불러요. 위탁금.
사무를 지방에다가 위임 위탁했기 때문에 전액을 100% 전액을 국가가 다 대줘야 되는데, 근데 재고 사무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에요. 지방도 관련되고 국가도 관련되니까 돈을 100%가 아니라 일부 부담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부담금이라고 해요. 이건 일부 주는 거예요. 일부. 자, 그런데 이제 고유 사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사와 자기의 어떤 재정 책임하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지방 정부가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보조금이요 뭐냐면 장려적 보조금이에요. 장려적 보조금. 자, 예를 들어 관광사무 같은 경우는 자치사무입니다. 관광사무. 이제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데 국가 차원에서 그걸 시책상 좀 장려하고 싶은데 문체부가, 그런데 제주도가 좀 돈을 자꾸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가 이거는 관광사무 육성에만 써라라고 해서 제주도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책상, 국가 시책상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건 장려적 보조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고유사무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장려적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임 사무는 국가도 일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는 돈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방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을 대줘야 되는 보조금인데 그게 위탁금이에요. 자, 그래서 요 위탁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의 국고 보조금이다. 지방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다라고 불러요. 위탁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 자, 그러니까 기관임 사무는 이거는 의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례로도 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단체장이 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방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규칙으로만 정하는 거고 조례로 정할 수가 없고 의회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무는 의회가 결정하고 의회가 감사를 하고 관여를 다 하고 조례로도 정할 수가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독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엄청 많이 수반되는 사무예요. 네, 이런 사무는 일단 위임되고 나면은 거의 이건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가가 일일이 뭐 콩이야 팥이야 이렇게 통제하는 사무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사무고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는 사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까지 이런 사무는 이건 자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사무. 그러나 이런 사무는 이거는 자치를 저해하기 때문에 자치로 지방자치 쪽에 분류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은 이 위임 사무를 두 개로 구분해서 기관임 사무 이거는 이런